그러면 요전 영상에 이어서 디스토피아 3부작이라고 하는 조지 오웰의 1984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굉장히 많으실 건데요. 이건 1949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부작 중에서 가장 늦게 나왔죠. 예. 여기서 묘사되는 그 공간의 배경은 영사라 그러죠. 이게 잉속, 또 이게 잉글리시 소셜리즘입니다. 잉속, 사회주의화된 그 영국. 예. 거기는 이제 철저한 감시입니다. 이 감시 기구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을 통한 감시도 있고, 가족이 서로 감시하게 만들고, 가장 유명한 건 그 텔레스크린이라고 쌍방향 텔레비전이죠. 이게 가정집 벽마다 또 길거리마다 다 붙어 있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감시하고, 그걸 통해서 뭐 지시를 하고 그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런 감시를 통해서 공포가 지배하는 사회인데 굉장히 질서가 있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멋진 신세계와는 다르게 쾌락을 억제하죠. 그래서 심지어는 결혼도 장려하지 않습니다. 남녀 간의 성관계는 처벌 대상입니다. 이 쾌락을 억제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그 유명한 빅브라더가 등장을 하죠. 예부인이의 우리들이라는 작품에는 은혜로운 분이 등장을 하는데 여긴 빅브라더입니다. 이게 이 디스토피아 영사의 최고 정점에 있죠. 이 사람은 모든 걸 해결해주고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감시하죠. 예, 이 빅브라더. 그래서 빅브라더 하면 이제 감시 사회의 어떤 상징으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철저한 계급 사회입니다. 그래서 맨 정상에 내부 당원이 있고 그 밑에 외부 당원이 있고 그 다음에 대중의 다수는 조지 오웰의 표현에 의하면 프롤. 근데 이 프롤은 프로레타리아의 약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세계 계급으로 구성된 거죠. 예. 여기는 이제 자유가 부재합니다. 프라이버시가 전혀 없죠. 그리고 철저한 감시사회죠. 이제 텔레스크린이 항상 집안의 사람을 감시하고 심지어는 헬리콥터가 주택가를 돌면서 경찰 헬리콥터가 주택가를 돌면서 창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안에서 무엇을 하나 이런 감시를 합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고발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제 이 주인공인 윈스턴 스미스의 친구로 파슨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파슨스가 그 사상경찰에 체포되는데 그 이유가 7살 난 딸이 아빠가 자면서 빅브라더를 욕하는 잠꼬대를 껐다. 이거를 잠꼬대를 했다. 이거를 이제 고발해 가지고 잡혀 들어가죠. 그런 어떤 철저한 감시 사회입니다. 1949년에 나왔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조지 오웰은 원래 사회주의자였죠. 근데 1938년 38년경에 그 스페인 내전의 국제여단의 일원으로 참가를 합니다. 지금 이근 대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듯이 그 참전했다가 모스크바에서 보낸 그 스탈린 공산주의자들이 엄청난 횡포를 부리고 자기 동료들을 막 숙청해서 죽이고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탈린 전체주의를 비판하는 겁니다. 물론 이전에 조지 오웰은 동물농장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스탈린 체제를 비판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나폴레옹, 돼지 나폴레옹이 스탈린이다. 뭐 다들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은 멋진 신세계건, 그 1984건, 예부기니의 우리들이건 이건 전체주의를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주의는 디스토피아라 이거죠. 근데 거기에 중요한 거는 감시입니다. 근데 그 멋진 신세계에는 감시에 대한 묘사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자기 어떤 행동, 동선에 대해서는 기록을 이제 다 남겨놔야 됩니다. 그 디스토피아 3부작 중에서 멋진 신세계와 그리고 1984의 차이와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 중앙 통제입니다. 철저한 중앙 통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급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질서가 있습니다.
디스토피아는 질서가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질서가 공포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공포가 질서를 가져오는 사회, 이게 이제 디스토피아입니다. 쾌락하고 관련해서는 신세계에서는 쾌락을 장려하죠. 심지어 마약에 가까운 이제 그 기분을 좋게 하는 소마라는 약까지 줍니다. 1984는 쾌락을 배제합니다. 배척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1984 영사를 지배하는 당은 인간의 성욕을 없애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쾌락, 풍요. 신세계는 굉장히 풍요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풍요로운가 하면은 거기 알파 계급에 해당되는 주인공이 데이트를 하러 갈 적에 좀 멀리 가는데 자신들이 헬리콥터를 직접 운영해서 갑니다. 그 조종을 해서 갑니다. 그 정도로 풍요롭습니다. 1984는 그렇게 풍요롭진 않습니다. 뭐 그렇게 북한처럼 가난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풍요롭진 않고 배급제를 실시하는데 그 배급 물품이 항상 모자릅니다. 예, 그런데 멋진 신세계에는 감시에 대한 묘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1984는 철저한 이제 감시죠. 자, 그러면은 1984가 디스토피아다라는 건 이해가 가는데 멋진 신세계는 왜 디스토피아라고 하느냐? 멋진 신세계는 쾌락도 허용하고 풍요도 허용하고 감시도 없고 그런데 중앙통제고 질서고 계급사회, 그건 분명합니다. 요 1984나 멋진 신세계가 이제 그 디스토피아로 불리는 이유는 이러한 가운데 거기 구성원 개개인은 자아가 없다라는 거죠. 자, 멋진 신세계는 인공수정을 통해서 공장에서 태어나고 이제 어린애가 되면은 걔네들의 뭐 IQ나 능력을 측정해서 계급을 부여하면서 훈련을 시킨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풍요롭고 쾌락을 추구하면서 거기에 최상위 계층에 있는 알파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자기 개인이 아니에요. 개인의 정체성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부재한 겁니다. 이게 그렇다면 뭡니까? 남이 통제하거나 보이지 않게 통제를 하거나 또는 남의 조종에 의해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게 디스토피아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풍요롭죠. 그리고 뭐 아닌 말로 즐길 거 다 즐길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자기의 결정력에 의해서 또는 자아의식에 의해서 그런다면은 그건 괜찮은데 이게 사회 전체 분위기가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간다 그러면은 그건 자아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디스토피아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그러한 중앙 통제가 심해지고 감시가 심해지고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어떻게 일탈할 수 없는 질서가 딱 규정돼 있고 사회 구성원이 계급화된다면은 그건 디스토피아인데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소련의 스탈린 체제에 빗대 가지고 1984를 썼고 그다음에 독일의 나치 체제 이건 뭐 디스토피아죠. 예. 디스토피아죠. 예. 그런데 뭐 이렇게 철저한 계급 사회는 아니다라는 면에서 이거를 저는 뭐 그냥 한 유사 디스토피아, 그러니까 디스토피아에 가까운 그 저걸로 사회로 저는 이제 뭐 분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지구상에 현존하는 디스토피아 국가는 어디냐? 그러면 이 북한 정도 되지 않을까? 예, 감시가 있죠. 성분을 계급으로 구분을 해버리죠. 철저한 질서가 있죠. 이게 이제 그래서 북한이라고 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설명을 들으면은 제가 왜 한국 사회의 디스토피아를 우려하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디스토피아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라는 거는 아유 진짜 뭐 살기 힘든 세상 또는 지옥 같은 세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이제 공포스러운 모습 보고만 있어도 상상만 해도 이제 공포스러운 모습을 묘사한 작품이나 또는 영화가 많이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예를 들면은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상영돼 가지고 히트를 친 매드맥스 최신판 분노의 도로죠. 예. 샤를리즈 테론이 뭐 나오고 총 들고 싸우고 끔찍하죠. 여기 아주 뭐 난리도 아니죠. 예, 누가 누구를 해칠지도 모르고 적이 누군지 아군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제 그런 세상이고, 그다음에 좀비 영화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무섭죠. 야, 이게 뭐 내가 좀비가 되면 어떡하냐, 좀비한테 내가 물리면 어떡하냐, 누가 좀비인지도 모르겠고, 이런 묘사된 거, 이거는 디스토피아가 아닙니다. 첫째 뭐냐, 질서가 없어요. 이건 포스트 아포칼립스라고 합니다. 포스트 아포칼립스는 문명이 멸망한 후에 아수라장을 그린 거죠. 이게 종말론의 바탕을 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공포긴 하지만은 이건 무질서 속의 공포입니다. 디스토피아의 가장 중요한 점은 질서입니다. 질서. 그렇기 때문에 무질서 속의 공포이기 때문에 여기서 묘사되는 뭐 서로 죽이고 물고 좀비 만들고, 이건 처절한 생존 경쟁입니다. 거기서는 계급이 아니라 강자와 약자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포스트 아포칼립스입니다. 자, 반대로 디스토피아의 새로운 모습이 뭐냐, 꽤 오래된 영화죠. 짐 켈리가 주인공을 맡았던 트루만 쇼라고 있죠. 죄송합니다. 트루만 쇼라고 있죠. 자, 요 그림은 트루만이 사는 도시 또는 마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태어나서부터 성장할 때까지 트루만은 철저하게 하나의 캐릭터가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이제 자는 모습까지도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 이제 결혼해서 부인까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의 트루만은 뭡니까? 꼭두각시입니다. 아내가 있고 좋은 집이 있고 뭐 회사를 다니고 하지만은 그 마을을 벗어나질 못하죠. 벗어나려고 했을 적에는 그 연출자에 의해 가지고 조종된 사람들에 의해서 행동을 통제받습니다. 그걸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철저히 통제되고, 그 다음에 고도의 질서가 있고, 그러면서 자기는 결혼도 했고 집도 있고 또는 직장도 다니면서 그 마을 안에서 자유롭게 산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자유가 아니죠. 자아가 없는 거죠. 그런 사회 속에서 내가 산다, 내가 그런 대상이다 생각하면 질서 속에서 공포를 느끼는 거죠. 이게 이제 새로운 모습입니다. 저는 점점 우리 사회가 이런 모습으로 가지 않느냐 라는 이제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토피아 다시 설명드리면은 질서 속의 공포 사회입니다. 디스토피아는. 근데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자유가 없고, 자유가 없다라는 건 내 자아가 스스로 느끼고 발휘하는 자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디스토피아입니다. 그 안에서 풍요로움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트루만 쇼에 나왔듯이 이 트루만은 자유는 자유스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철저히 통제된 가운데 각본에 따라서 자기가 살았던 겁니다. 그런 이제 자기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스스로 영위하고 있다는 이제 착각 속에서 살았던 거죠. 이게 디지털의 발달 또는 발전이 전 세계를 점점 이런 사회로 몰고 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동선을 통신사나 또는 통신사죠. 통신사가 다 파악을 하고, 내가 누구랑 언제 무슨 통화를 하고 이것도 다 기록이 남고, 이게 디스토피아가 아닌가. 이거는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는 거다. 프라이버시가 없으면 자유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려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디스토피아에 대해서 3부작, 예, 우리들, 그리고 멋진 신세계 1984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디스토피아 세상과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상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요. 쾌락과 풍요가 보장된다고 그것이 이 디스토피아가 아닌 게 아니다. 그 안에서 자기의 자아가 없으면 그건 디스토피아다 라는 거를 1984하고 멋진 신세계를 통해서 비교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